네, 드디어 8장 OPAMP입니다. OPAMP는 오퍼레이션 앰플리파이어의 약자이고요. 우리가 OPAMP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일단 전자회로 1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일단 OPAMP를 이런 블랙박스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에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지만 외부적으로 회로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알고 이런 OPAMP를 통한 회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강의에서는 일단 OPAMP가 어떤 건지 대략적인 설명하고, OPAMP 기반의 리니어 서킷들, 주로 이제 인버팅, non inverting 앰플리파이어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OPAMP는 이렇게 두 개의 인풋과 하나의 출력을 갖고 있는 그런 앰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입력의 차이를 증폭하는 앰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퍼런셜 앰프의 한 종류가 되고요. 그래서 아웃풋 전압은 이 Vin1과 Vin2의 차이를 증폭하는, 즉 A0는 증폭 B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Vin1은 OPAMP 심볼에 보면은 플러스 표시가 있고 마이너스 표시가 있습니다. 플러스 표시는 non-inverting input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 부분은 inverting input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Vin1은 지금 non-inverting input 쪽의 전압을 의미하고, Vin2는 inverting input 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non-inverting input 마이너스 inverting input 쪽 전압, 오 전압 차이를 A0만큼 증폭한 값을 우리가 출력으로 내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OPAMP의 기본적인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왜 inverting, non-inverting input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 inverting input을 우리가 그라운드로 묶은 상태에서 non-inverting input으로 입력을 넣어주게 되면은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그 아웃풋 전압은 Vin1-Vin2 곱하기 A0로 표현이 된다고 했죠. 근데 이 경우에 Vin2가 0이 되니까, 즉 이 부분은 0이 되면은 결국 Vout은 A0 곱하기 Vin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인풋 전압에 대해서 그대로 페이즈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출력 전압이 증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non-inverting inpu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형태의 회로는 이제 non-inverting OPAMP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Vin1을 그라운드로 처리하고 inverting input 쪽으로 우리가 Vin2라는 입력 신호를 넣어주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에서 Vin이 0이 되고 Vin2는 마이너스 부가 앞에 있기 때문에 결국 출력 전압 Vout은 마이너스 A0의 Vin2가 되죠. 그 얘기는 입력 전압에 대해서 반전된 출력값이 나오므로 우리가 이쪽 입력을 이제 inverting input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OPAMP를 이용한 회로를 분석하려면은 OPAMP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특성을 꼭 기억을 해야지 우리가 OPAMP가 들어간 회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OPAMP는 개인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이 그 Vout이 A0 개인의 Vin1 Vin2로 표현된다고 했는데, A0가 무한대인 infinite gain 값을 갖게 되고, 그리고 input impedance도 무한대가 됩니다. 그 얘기는 input impedance가 무한대라는 얘기는 이 OPAMP로 흘러 들어가는 커런트는 0이란 얘기죠. 우리가 모스펫에서 게이트의 전류가 0이었듯이 이 OPAMP의 인풋도 아이디어란 인풋의 경우 커런트가 0인, 즉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고, 아웃풋 임피던스는 반대로 제로입니다. 아웃풋 임피던스 제로라는 얘기는 이쪽에 이 Vin1과 Vin2의 차이에 비례하는 이런 전압원의 출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전압원과 실제 출력 단자 사이에 아무런 저항이 없는, 즉 그래서 우리가 아웃풋 쪽에 우리가 테스트 전압 Vx를 걸었을 때 이 흘러가는 전류를 계산해 보면은 전류가
무한대로 흐르는, 그래서 아웃풋 임피던스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랑 OPMP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스피드를 보게 될 텐데, 밴드위스를 보게 될 텐데, 아이디어랑 OPMP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드도 무한대다. 그래서 크게 요 네 가지의 특성을 아이디어랑 OPMP가 갖고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 얘기했던 개인이 무한대란 얘기는 지금 우리가 요 식을 정리하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즉 Vin1 마이너스 Vin2는 A0분의 Vout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요. 개인이 무한대란 얘기는 결국 A0분의 Vout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란 OPMP인 경우에 A0, 즉 개인이 무한대가 되면은 결국 Vin1과 Vin2의 전압은 같을 수밖에 없다. 꼭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Vin1과 Vin2가 연결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개인이 무한대가 되면은 이 두 지점의 전압은 같아야 되므로 우리가 가상의 어떤 쇼트 상태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영어로는 virtual shor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풀 때 이 아이디어랑 OPMP를 가정하게 되면은 이 두 지점의 전압이 가상으로 같은 전압을 가져야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회로를 많이 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OPMP를 가지고 이런 버퍼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버퍼라는 얘기는 결국 게인 값이 1인 유니티 게인 앰플리파이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non inverting 인풋으로 어떤 V인의 전압이 연결이 되고 출력이 인버팅 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 이 지점의 Vout이 인버팅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출력 전압은 A0의 non-inverting input Vin1-Vin2인데 Vin1은 Vin이 되고 Vin2는 Vout이 돼서 이와 같이 식으로 표현이 되고 Vin분의 Vout으로 정리하게 되면 결국 1 플러스 A0분의 A0는 값을 표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A0는 뭐 아이디어라는 경우는 A0가 무한대라고 얘기했고 그 외에 무한대가 아니더라도 A0는 굉장히 보통 큰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은 거의 1로 수렴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 전압 대 아웃풋 전압의 개인은 거의 1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전압은 증폭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아이디어란 OPMP의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이고 아웃풋 임피던스가 제로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전압을 받아서 어떤 그 로드 저항이 작은 애들을 드라이빙 하기 위한 어떤 커런트 앰프 또는 버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PMP의 우리가 그 파워를 명시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이 위쪽과 아래쪽에 VCC, VE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인풋 전압의 차이를 증폭한다고 했는데 출력으로 내주는 이 전압은 결국 우리가 이 OPMP 회로상에서 우리가 파워로 연결해준 이 VCC와 VE 그 사이의 값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CC가 3V고 VE가 마이너스 3V라는 얘기는 출력으로 나올 수 있는 전압은 마이너스 3V에서 3V 사이만 가능하지 우리가 전압을 3V 마이너스 3V만 줬는데 출력 전압이 10V가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OPMP의 파워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출력 전압이 우리가 인가되고 있는 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OPMP를 이용한 간단한 회로들을 보게 될 텐데요.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OPMP가 처음이니까 많이 하진 않고 non-inverting amp와 inverting amp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non-inverting amplifier는 그 non-inverting input으로 당연히 입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출력의 전압을 R1과 R2가 볼티지 디바이드에서 이 지점의 전압이 Vin2로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아이디어라는 경우, 즉 이 OPMP의 A0가 무한대인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이디어라는 경우, 즉 A0가 무한대가 되면은 이 V-in1과 V-in2가 벌추얼 쇼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또 하나 벌추얼 쇼트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인풋 커런트가 0이란 얘기는 0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런 방향으로 V-in2로 들어가는 전류는 없는 거고, 즉 요 지점, 즉 V-in2의 전압은 V-out을 여기 있네요. V-out을 R1과 R2가 전압 분배를 통해서 얻은 그런 전압이 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V-in1과 V-in2의 전압이 같아야 되므로 결국에는 이 V-in2라고 되어 있는 이 전압은 V-in1과 같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V-in분의 V-out을 구해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 1 플러스 R2분의 R1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회로를 꾸미는 경우에 인풋 전압 대 아웃풋 전압을 비교해 보면은 항상 얘는 플러스 값을 갖게 되므로 우리가 반전되는 게 아니라 반전되지 않고 동일한 페이즈를 갖는 출력신호로 증폭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우리가 이 OPMP의 게인이 무한대가 아닌 유한한 값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동일하게 V-in2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라는 것은 그대로니까 V-in투는 앞에서와 같이 V-out을 R1과 R2가 전압 분배를 통해서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OPMP의 이 전압 증폭 원래 앞에서 봤던 식대로 V-in1 V-in2를 A0만큼 증폭한 값이 결국 V-out으로 출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V-in1은 V-in이 될 테고 V-in2에 대해서 우리가 캔슬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결국 V-in분의 V-out을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으로 개인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회로상의 V-in분의 V-out도 우리가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OPMP 자체의 이 A0라고 하는 것도 개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OPMP 자체의 회로가 구성되기 전에 OPF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을 우리가 A0를 오픈룹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회로가 구성이 돼서 입력 전압 대 아웃풋 전압의 비율 요 개인을 우리가 클로즈룹 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0가 유한한 경우에 대해서 개인을 구하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구했던 A0가 무한한 그러니까 인피니트인 경우랑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 식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즉 우리가 일단은 분모와 분자를 다 A0로 나누게 되면은 V인분의 Vout은 윗부분은 1이 될 테고요. 밑에는 A0분의 1 플러스 R1 플러스 R2분의 R2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분모 분자를 요 R1 플러스 R2분의 R2로 나누게 되면은 나누게 되니까 분자는 R2분의 R1 플러스 R2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A0분의 1 그리고 R2분의 R1 플러스 R2가 되고 여기는 이제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R2분의 R1 플러스 R2라고 하는 값을 A0로 나누니까 이 값은 1보다 굉장히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 플러스 입실론의 역수가 입실론이 굉장히 작을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전개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테일러 시리즈 근사가 된다라는 것을 예전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사식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밑에 있는 식과 같은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하게 되고 요 앞부분이 A0가 무한대일 경우에 개인식이 되는 거고 이 뒷부분이 무한대가 개인인 것에서부터 얼마만큼 벗어나는지를 나타내는 팩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0가 여기서 다시 무한대가 된다고 하면은 요 항이 0이 돼서 결국에 앞에서 구했던 우리가
A0가 무한대일 때 구했던 그러한 개인식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재밌는 거는 이 에러 텀 자체가 결국에는 에러 자체가 이 클로즈 룹 게인 자체가 요게 클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에러가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게인이 클수록 에러도 커진다라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A0가 무한대이든 아니면은 파이나이트한 값을 갖든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이 클로즈 룹 게인을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개인식을 한번 이 R2라는 저항, 즉 여기는 저항 값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건 지금 인피니시 아니라 오타입니다. 파이나이트한 A 제로를 갖는 경우에 우리가 V인분의 Vout은 이러한 형태로 주어진다고 앞에서 봤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R2가 0이다 라고 하면은 R2가 0이라는 얘기는 요 부분이 쇼트로 바로 그라운드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사실 이 인버팅 아웃풋 쪽이 그라운드로 묶인다는 얘기랑 동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R2에 0을 대입을 해보면은 결국 이 항은 없어지고 V인분의 Vout은 A0라는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처음 봤던 그런 이 non inverting 쪽으로 인풋이 들어가서 그게 A0배 만큼 증폭이 돼서 출력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되게 되죠. 그래서 이 클로즈 룹 게인 자체가 오픈 룹 게인, 즉 OPMP 자체의 원래 게인과 동일하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이제 R2가 무한대가 되는 경우에,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사이의 연결이 오픈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2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 R1 플러스 R2분의 R2라는 값이 1이라는 값을 1로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즉 V인분의 Vout은 1 플러스 A0분의 A0라는 값으로 나타나게 되고, A0는 1보다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값은 결국에 거의 1, 즉 유니티 게인 앰플리파이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R2가 0일 때는 가장 큰 맥시멈 게인인 A0 값을 갖게 되고, 그리고 R2가 무한대가 되면은 가장 작은 게인인 1이라는 값을 게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R2라는 이 저항값을 변화시키게 되면은 이 1부터 A0 사이에 게인을 갖게끔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인버팅 앰플리파이어는 이와 같이 넌 인버팅 쪽을 그라운드로 처리를 하게 되고, 인버팅 인풋을 이런 식으로 R2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이런 형태로, 그리고 R1이 피드백 저항으로 인가가 된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요. 얘를 이제 우리가 A0가 인피니트인 경우에 오픈룹 게인이 무한대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오픈룹이 무한대라는 얘기는 이 인버팅 인풋과 넌 인버팅 인풋 사이에 벌추얼 그라운드, 그러니까 벌추얼 쇼트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쪽이 그라운드니까 결국 이 부분도 우리가 가상의 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R2를 흐르는 전류는 R2분의 Vin이라는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가 이 OPM프로는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니까 이 전류가 이 OPM프로 흐르지 않고 모두 다 R1이라는 저항을 통해 흘러서 아웃풋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 얘기는 아웃풋 지점의 전압은 이 R2분의 V인 만큼 전류가 R1을 흐르게 되니까 아웃풋 지점의 전압은 R1 곱하기 R2분의 V인 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돼서 이 X라는 지점, 그라운드보다 더 낮은 전압이 되니까 마이너스 R1 곱하기 R2분의 Vin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Vin을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결국에 V인분의 Vout은 마이너스 R2분의 R1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양새가 마치 시소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왼쪽에 V인 전압이 있고 오른쪽에 Vout이라는 전압이 있으면은 오른쪽의 길이가 즉 R1이 클수록 이 출력 전압 Vout이 커지는 거고,
R2가 작을수록 Vout이 커지고 R2가 커지면 오히려 출력 전압이 작아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봤던 인버팅 앰프를 이런 형태로도 지금 그릴 수 있다는 걸 지금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OP앰프를 그릴 때 OP앰프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즉 non inverting 인풋을 위쪽에 그리고 inverting 인풋을 아래쪽에 그래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요거를 뒤집어서 inverting 인풋을 위쪽에 그리고 non inverting 인풋을 아래쪽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non inverting 앰프를 설명할 때는 이 플러스 쪽 인풋을 위에다 그렸었고 앞에서 우리가 inverting 앰플리파이어를 얘기할 때는 사실 이 inverting 인풋을 위쪽에 그려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동일하게 플러스 쪽 non-inverting 인풋을 위쪽으로 그려놓고 동일하게 비교를 하면은 이 inverting 앰프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비교를 해보라고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양을 헷갈리지 말고 결국에 이 OP앰프의 플러스 인풋, 마이너스 인풋, 즉 non-inverting input, inverting input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잘 보고 이게 inverting 앰프인지 non-inverting 앰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동일하게 inverting 앰프에 대해서 finite한 오픈룹 게인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회로를 풀어볼 텐데요. 결국 A0가 finite한 값을 갖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인풋 사이에 virtual short는 성립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의 전압을 Vx라고 둔 상태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R2를 흐르는 전류와 R1을 흐르는 전류가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식을 정리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V인분의 Vout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R2를 흐르는 전류는 Vin-Vx를 R2로 나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테고요. R1을 흐르는 전류는 Vx-Vout을 R1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리고 아웃풋 전압은 Vin1-Vin2 곱하기 A0로 표현되니까 Vin1은 플러스 쪽 전압이죠. 그래서 non-inverting 쪽이 0이니까 얘는 0V가 될 테고 Vin2는 지금 Vx라고 했으니까 결국 Vout은 마이너스 A0분의 Vx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V인분의 Vout은 이러한 형태로 식이 주어지게 되고 이걸 이제 우리가 non-inverting 앰프에서 했듯이 A0가 인피니트인 경우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동일하게 1 플러스 입실론의 역수 이런 형태가 1 마이너스 입실론으로 근사된다라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분모를 R1분의 R2로 동일하게 나눌 겁니다. 동일하게 나눠서 이런 형태로 정리한 다음에 구해보게 돼 근사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되고 이 앞부분이 바로 우리가 A0가 인피니트인 경우에 그 게인이 되게 되고 이 뒤에 부분이 인피니트 A0를 갖는 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생기게 나는지 그 에러를 결정하는 팩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에서부터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non-inverting 앰프에서 한번 했으니까 한번 스스로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나 오픈룹 그 게인이 커질수록 A0가 인피니트일 경우와 파이나이트 경우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A0가 만약에 무한대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 강들은 다 0이 돼서 결국 원래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그 게인 이퀘이션과 동일한 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non-inverting 앰프의 그 게인식은 이런 식으로 주어졌었고 뒷부분에 이 에러가 생기는 이 에러 팩터가 동일하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점이 되고요. 여러분들 이 게인식을 절대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외울 필요가 없고 외워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로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 개인을 구하는 식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풀어서 이 개인 이케이션을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마저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죠.